반갑습니다. 조금 알기 어려운 의학 상식을 쉽게 풀어드리는 락터 이재윤입니다. 오늘은 제왕절개를 하시면 흉터가 생기죠. 그래서 산모분들이 제일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게 제왕절개의 상처 부위와 그 다음에 낫고 난 이후에 흉터나 켈로이드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과대학을 다닐 시절에 사실은 뭐 여러 가지 과목들을 배우는데 이제 새로운 과목들을 배우는 건 상당히 재밌었지만 사실 굉장히 복잡한 여러 단계의 과정들을 큰 의미 없이 외워서 이렇게 시험을 보는 경우들이 많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피가 났을 때 이제 피가 멎잖아요. 근데 피가 멎는 그 과정, 제가 산모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는 보통 이제 혈관이 노출이 되면은 피 속에 있는 혈소판이 벽돌 모양의 혈소판이 혈관의 벽 쪽으로 가서 이렇게 막는다. 사실 그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이 단계가 사실 수십 개의 과정을 거쳐서, 그러니까 이 단백질이 나오고 이 단백질이 어떤 세포를 유발시키고 이 세포에서 또 어떤 물질이 나오고 그 물질이 호르몬을 활성화시키고 그 호르몬이 다른 세포를 가지고 오고 등등 그런 무수히 많은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혈소판이 우리 혈관 출혈이 있는 곳에 가서 벽돌 모양으로 딱 막아서 피떡을 만든 다음에 출혈을 먹게 한다.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굉장히 복잡한 과정들을 배우는 게 정말 힘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처가 낫는다. 상처가 났을 때, 우리가 수술했을 때 어차피 상처를 내는 거니까 우리 몸의 모든 상처가 났을 때 이 상처가 치유가 되는 과정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사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의학적으로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크게 나눠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첫 단계, 상처가 나면 당연히 혈관이 노출이 되겠죠. 그래서 지혈이 일어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 수십 가지 과정들을 거쳐서 혈소판이 침착이 되고 지혈이 되는 과정, 이 과정이 사실은 상처가 생겼을 때 일어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지혈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당연히 상처 쪽에 여러 가지 이물질이나 뭐 오염이나 감염이나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몸에서 여러 가지 물질들이 나오죠. 그래서 삼투 작용에 의해서 몸에서 여러 가지 단백질들, 여러 가지 물질들이 나오면서 상처 부분이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과정을 보셨겠죠. 그리고 이 상처 부분이 부풀어 오르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과정들을 거쳐서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지혈이 되고 상처가 조금 가라앉게 되면 그때부터 손상된 상처를 재건하기 위해서 몸에서 또 여러 가지 작용들이 일어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혈관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지혈이 되었다가 지혈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혈관을 만들어야지 여러 가지 물질들이나 세포들이나 이런 것들이 와서 그쪽 부분들을 재생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혈관이 만들어지는 복잡한 과정, 우리가 비행기를 만든다든지 우주선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복잡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몸에서 새로운 혈관들이 터널을 뚫듯이 만들어지고 그다음 그 주변의 세포로 퍼져나가는 그런 과정, 그런 공학적인 과정은 아마도 비행기 엔진이나 우주선을 날리는 거에 비견될 정도로 굉장히 복잡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물질들이 상호작용에 의해서 혈관이 만들어지고 그 혈관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세포들, 새로운 세포들이죠. 그래서 섬유세포들이죠, 주로. 섬유세포들의 증식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표피세포의 증식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최종 과정을 다 거치고 난 다음에 결국은 우리가 흉터, 그러니까 반응이 생기면서 상처가 아물게 되죠.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린 것조차도 굉장히 복잡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이런 큰 단계 말고도 그 내부적으로 수십 개, 수천 개의 어떤 물질들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것이 단계적으로 진행이 돼서 결국 우리가 상처가 났을 때 상처가 아물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제왕절개를 했을 때도 똑같은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그래서 제왕절개를 처음에 우리가 절개를 하게 되면 물론 의사가
뭐 이렇게 피가 나는 곳을 지혈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수술 과정에서 지켜보면 자연스럽게 지혈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의사가 지혈을 하기 전에 우리 몸에서 이미 그런 어떤 제가 말씀드렸던 지혈의 과정들을 막 만들면서 우리 몸이 자체적으로 방어에 나서는 거죠. 그리고 뭐 삼투액, 단백질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제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제왕절개 이후에 이제 산모분들이 가장 이제 걱정하시는 게 혹시 켈로이드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내 상처가 켈로이드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다른 사람들의 상처에 비해서 도드라지거나 이렇게 좀 흉하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보통 이제 목욕탕에 가시거나 안 그러면은 비키니 수영복을 입으시거나 또는 뭐 이렇게 하셨을 때 혹시나 노출되는 부분이 있으면 상처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조금 위험적으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켈로이드는 그런 어떤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상처가 나고 상처가 재생되는 과정에서 섬유세포들이 과도하게 증식이 일어나서 이제 생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 이제 복잡한데 어쨌든 섬유세포들이 과도하게 증식이 멈춰야 되는데 멈춰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자라서 이제 켈로이드의 피부가 되는데 이제 그 켈로이드 피부가 안 되는 방법 또는 상처가 깨끗하게 낫는 방법, 좀 작게, 좀 모양이 예쁘게 또는 흉이 많이 남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의사들이나 과학자들이나 또는 뭐 그 연구자들이 연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그 상처가 낫는 과정 자체가 전체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적절한 어떤 치료제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물론 뭐 여러분들 쓰시는 시카케어나 컨트라투백스나 아니면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네오덤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와는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하나하나 뭐 설명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제 그 제왕절개를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붙이시거나 바르시는 것들이 있죠. 이제 그것들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밀폐 효과죠. 그러니까 밀폐를 시켜서 그 밀폐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안쪽에 있는 피부가 촉촉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수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촉촉하게 된 피부 속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섬유세포들이 과다 증식이나 또는 표피의 여러 가지 이제 뭐 반응들이 조금 자제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밀폐 효과에 의한 수화 작용이 사실은 그 스틱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밴드폼으로 나와 있든지 안 그러면 연고인데 이렇게 짜서 이렇게 바르는 걸로 나오든지 등등해서 지금 시중에서 많이 팔고 있는 흉터 제거제, 메디폼도 마찬가지입니다. 흉터 제거제라고 팔고 있는 대부분의 어떤 약들의 주 효능이죠. 그래서 근데 사실 이게 그러면 100% 켈로이드나 흉터를 완전히 막을 수 있냐 그러면 제가 서두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무수히 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흉터 반응이 생기게 되는데 그 과정 중에 사실 어느 과정에서 정확하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그런 어떤 흉터 제거 뭐 연고나 또는 뭐 이런 것들을 붙이신다고 해서 100% 막아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들은 앞으로 조금 더 이제 그 연구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권하고 싶은 것들, 그러니까 흉이 많이 생기고 안 생기고의 그런 어떤 복잡한 과정들을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몇 가지 단서를 찾아보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의 흉을 많이 만들지 않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제가 보통은 수술을 할 때, 뭐 요즘은 그렇진 않습니다. 예전에는 제왕절개를 할 때 세로로 이렇게 쟀거든요. 그 이유는 수술하기가 굉장히 간편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세로로 째면은 지금처럼 요 배꼽 아래쪽 위쪽 부분을 이렇게 가르는 것보다는 흉터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 차이가 무슨 차이냐 하면 장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장력은 이제 당겨지는 힘이죠. 그래서 특히 가슴 쪽이나 이쪽 배 쪽을 중앙부를 절개하게 되면은
그 절개한 부분이 당겨지기 때문에 당겨지는 동안에는 그 안쪽에 여러 가지 섬유세포들이 과도하게 증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겨지지 않은 상황보다는 훨씬 더 많은 흉터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미용상으로 별로 좋지 않게 돼서 요즘은 이제 아래쪽 부분을 절개를 하는데 이제 이 부분보다는 아래쪽 부분 절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 당겨지는 게 굉장히 적어지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조심하셔야 될 게 당겨지지는 않지만 눌러지는 그 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처를 꼬맬 때 너무 밀착해서 확 당겨버려서 꼬매게 되면 그러면은 나중에 그쪽 부분은 흉터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어쨌든 조직은 많이 당겨지거나 또는 그 바깥쪽으로 당겨지거나 이런 어떤 압력을 받게 되면 거기에 따른 반응으로 단단한 섬유세포들을 많이 만들게 되고 그것들이 이제 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첫 번째 이제 수술하시고 나면 제 산모분들한테 보통 말씀드리는데 항상 어깨를 펴고 이렇게 걸어 다니시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배가 아프시니까 이렇게 구부정하게 이렇게 많이 다니세요. 구부정하게 다니면 아무래도 상처 부분의 어떤 힘이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겠죠. 물론 뱃살이 많으신 분들은 더 많이 전달될 거고. 그래서 상처가 이렇게 눌려지게 됩니다, 많이. 그러면 아무래도 힘을 많이 받게 되고 그 과정에서 흉터가 조금 더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수술 받으시면 이렇게 다니시는데 제가 항상 산모분들한테 어깨를 펴고 배가 좀 아프더라도 힘을 받지 않도록 상처가 이렇게 다니시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네, 그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데 우리가 수술할 때도 예전에는 뭐 이렇게 쨌든지 이렇게 쨌든지 간에 이제 한 땀 한 땀 이렇게 꼬매놓은 그런 방식들을 선택하고 요즘은 아마 저한결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실을 안쪽에 넣어서 이렇게 쭉 나중에 또 빼버리는 그런 어떤 피부 쪽에는 그렇게 하죠. 그 이유가 장력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장력을 받는다는 건 이제 한 땀 한 땀 이렇게 꼬매놓으면은 그 힘 때문에 그쪽 부분에 흉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형외과나 또는 뭐 피부과나 뭐 등등 뭐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수술할 때 그 조직과 조직이 최소한도의 장력을 받도록 겹쳐지거나 당겨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봉합을 할 때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게 사실 첫 번째고 여러분들도 상처가 낫는 과정에서 그쪽에 과도한 힘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시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뭐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붙이시거나 바르시거나 뭐 뿌리시거나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아까 밀폐 효과에 의한 수화작용 때문에 섬유화가 조금 진행이 덜 된다. 그래서 흉이 조금 덜 생긴다 말씀드렸는데 그런 제품들을 사용하실 때 최소 12시간, 하루에 12시간 이상은 사용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12시간이라고 하면 거의 하루의 절반인데 대부분 붙였다 뗐다 하시면은 이게 많이 떨어지니까 잘 안 하시거든요. 그리고 뭐 이렇게 뿌리는 것도 하시다가 안 하시다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본인의 어떤 생활 습관이나 본인한테 맞는 것, 이게 어떤 것이 절대적으로 좋다, 어떤 것이 뭐 비싼 게 좋다, 싼 게 나쁘다 이런 게 아니고 어떤 것이 절대적으로 좋다는 게 없기 때문에 본인의 생활 습관을 생각해 보시고 본인이 제일 오랫동안 하루 중에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제품들을 선택해서 그 밀폐작용을 지속적으로 하시는 것이 흉터가 발생하고 발생 안 하고에 굉장히 큰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뭐 이제 그 나머지 것들은 저희들 그러니까 의사들의 몫인데 의사들이 우리가 수술할 때 절개를 할 때 그 피부 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부도 결이 있거든요. 그 결을 따라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칼을 넣게 되는데 메스를 대게 되는데 그 결을 벗어나서 되게 되면 아무래도 흉이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이제 지혈 작용이 제대로 안 된다든지 안 그러면은 지혈이 제대로 안 돼서 또는 그 안에 피가 찬다든지 또는 감염, 피 때문에 감염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다음에 차후에 생길 여러 가지 흉터나 켈로이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 수술할 때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저희들이 산부인과 의사들이 이제 조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 사실은 켈로이드는 백인들보다는 흑인들에게 제일 많고 그러니까 유색 인종들이 많은데 황인종도 좀 많은 편입니다. 근데 인구 대비로 봤을 때는 뭐 한 15% 정도, 15에서 20% 정도는
켈로이드 체질이 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켈로이드를 예방하기 위해서 특별한 방법은 없는데 최선을 다해서 수술을 뭐 깔끔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장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자세를 취한다든지 뭐 낫는 동안에 두 번째 여러 가지 제품들을 쓰시되 본인의 생활 습관에 맞도록 오랜 기간 동안 쓸 수 있는 제품을 쓰시고 그리고 이제 그 감염이라든지 출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예방하시면서 상처를 지켜보시면은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